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이제 그 두려움이, 공포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의견서를 내고요. 재판부가 이제 바꿔지면 좋겠지만 안 바뀌더라도요,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고, 그걸로 이제 또 한 길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또 왜 안 바꿔주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명분으로 판사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법 쪽에서는 다 보고 있어요.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저는 단순하게 재판부를 변경해달라 신청을 낸 이유는, 바로 이제 신진우 판사 기피 신청하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먼저 이제 명분도 만들고 하려고 일단 변경 신청을 하고, 안 받아주면 바로 이제 기피 신청을 한다. 그런데 기피 신청도 안 되더라도 손해볼 게 없죠. 이재명의 최대 목표는 시간을 끈다. 침대 재판은 시간을 끈다. 그러면 이제 기피 신청하면 또 저번에 이화영이처럼 대법원까지 가면 또 2달 이상 이렇게 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신준우 임기 끝난다. 내년에 인사이동.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심각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신준우 판사한테 재판을 못 받겠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를 변경해달라 1단계. 변경해 줄 리가 없죠. 그건 이제 추첨해서 된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제 공범자가 있으면 우선 배당을 해야 되는데, 오해를 안 받으려고 이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해가지고 신준우 부장한테 우연히 배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제 공범자가 있으면 더 그 재판부에서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내용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거나 다 알잖아요. 공범자 10명 있으면 이게 한 판사가 해야지. 그럼 10명을 다 떼놔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재명 측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시간을 한번 끌어봐. 자기들도 이게 바뀌지는 않는 건 알 겁니다. 신진우 부장 재배당 해달라 해도 이게 안 될 거고, 요거 안 되면 이제 기피 신청해서 시간 끌고, 그게 대법원 인용 안 되면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인사이동 아니냐, 요런 이제 시간 끌기 저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더 황당하게 심각한 거는요, 이건태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태가 이제 법을 발의를 했어요. 무슨 법이냐면요, 공범자를 재판했던 판사는 다른 공범자의 사건을 맡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법에 보면 제척이라 그럽니다. 우리 법에 보통 3개가 따라오죠. 제척, 그 다음에 기피, 그 다음에 회피, 3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척은 뭐냐면요, 제척은 이제 예를 들어 원고 피고하고 판사가 사촌이네 친척이다, 이러면 이게 법에서 자동으로 배제되거든, 판사가. 또는 이제 우리나라 3심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신진우 판사가 1심에 이화영 재판했는데, 나중에 신진우 판사가 고등법원으로 가요. 또 이화영을 또 재판해.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르고, 이거는 신급 때문에. 근데 이재명의 거는 그게 아니죠. 이재명이는 둘 다 1심인데 이화영을 재판했으니까 이재명이 못한다, 공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화영이를 1심, 2심 2번 하면 그거는 제척 사유입니다. 1심에서 이걸 법에 보면 전심에 관여했다. 즉 앞에 재판에 관여한 사람은 또 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건태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법의 제척은 친척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판사가 앞에 재판에 관여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법에서 배제가 됩니다. 또 판사가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 판사인데 강간의 강제 피해자다, 강제추행해. 그 판사가 재판하면 안 되잖아. 이 말은 판사가 당사자거나 또는 당사자 친척이거나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법에서 배제되는 게 제척이고, 그 다음에 제척 사유는 안 되는데 뭔가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럴 때는 판사가 스스로 하는 게 회피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기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신청하려는 게 제척 사유가 안 되니까 신진우를 그냥 기피 신청하겠다는 거죠. 회피라는 거는 이제 판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옛날에 이재명이 김만배하고 그때 대법원에 우리 재판 권순일이 재판 거래할 때 그때 이재명하고 관계된 사람 판사 빠져버렸잖아. 그런 걸 회피라 그럽니다. 회피. 그러니까 판사가 스스로 하면 회피, 당사자가 근데 신청하면 기피. 근데 재척은 법에 의해서 아주 좁게 무조건 안 되는, 법에 의해서 배제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태가 발의한 거는 공범자를 재판한 판사는 다른 공범자의 재판을 못 맡게 아니 재척 사유로 만들어놔 버리는, 이런 데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공범자가 보통 우리 10명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8명이 먼저 잡혔다. 그럼 8명 재판한 사람은 나머지 공범자 2명 재판 못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재판했으니까 그게 왜 재척 사유가 됩니까? 이재명이 하나 살리려고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한 게 이건태입니다. 이건태가. 우리 보통 사건마다 공범자들이 대여섯 명 있잖아. 근데 다른 공범자 재판에 대해서 이 공범자를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입법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이제 신진우 판사를 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쓸 텐데 1단계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보나 기피 신청으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재판 안 받고 시간을 끌려 한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재판부 변경 신청을 낸 사람은 누구다? 누가 냈다? 바로 이제 법무법인 S의 이제 이장형. 야, 이 자각이 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재명이가 얼마나 이제 신진우 판사 무서워하고 대북 송금을 힘들어하는지 변호사가 10명이라 했죠. 대장동의 변호사가 5명인데 대북 송금의 변호사는 10명이다. 10명. 그래서 이제 기존에 다 하고 있던 7명 있잖아. 매일 하던, 기존에 하던 이성엽, 김종건, 이태영, 김희수, 그 다음에 전석진이라고 있거든. 전석진, 그 다음에 김춘희, 이렇게 기존에 하던 7명은 매일 많이 하는 거고, 이번에 새롭게 또 엄청난 돈을 들였을 겁니다. 3명을 선임했다. 자기 연수원 동기 이찬진 변호사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김종보라고 이제 민변에서 이제 실무라는 김종보. 그러면서 주목할 게 이장형이다. 법무법인 S의 이장형. 이자가 이제 아마 메인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자가요. 이장형이 이제 사법고시 45기니까 연수원 35기입니다. 연수원 35기. 고대법대 나왔거든요. 근데 이자가 이제 온대 부장판사 출신의 최근에 놓은 따끈따끈한 게 정관인 이재명이 항상 이럽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됩니다. 부장판사 하다가 최근에 나온 정관을 새롭게 법무부의 S의 이장형 변호사를 부장판사 영입했는데 이 이장형의 첫 작품이 재판부를 변경해달라. 이런 게 야, 이장형, 너도 이게 부장판사까지 하고 부끄럽지 않냐? 너 신준호보다 약간 후배네. 신준호 판사하고 약간 후배네. 35기면. 근데 부장판사도 간노가지고 그래. 재판부를 왜 변경하는데? 아니, 이화영이 1심 재판에 떼서 이재명이 1심 재판 컴퓨터 추첨했는데 원래는 이게 공범자는 우선 배당해야지. 근데 컴퓨터로 배당했는데 왜 재판부를 바꿔야 되느냐고. 부끄럽지 않냐? 이장형 변호사.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준우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재배당 신청은 그런 기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 날 재판을 자꾸 이게 신속한 재판 동의하니까요. 그래 하고요. 근데 이거 안 되면요. 바로 기피 신청 들어오는데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신진우 부장 제가 조언을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이게 저번처럼 이게 FM 양심에 따라 너무 이게 딴 데 맡기지 말고 바로 기각해버리세요. 아무 사유가 없잖아. 저번에 이화영이가 기피 신청할 때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 옆에 재판부가 1심 재판 기피 신청의 이유가 있냐면 옆에 재판부가 하고 그다음에 고등법원이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오래 걸렸잖아요. 이번에 그러지 말고요. 법에 보면 재판 시간 끌기가 명백할 때는 재판장이
즉시 바로 기각할 수 있다. 그 이진숙 위원장 한번 봤죠? 방통위 할 때 기피 신청 바로 해버렸잖아요. 이번에 신진우 부장 그냥 하지 말고 이거는 이재명이 척이 시간을 끌기 위한 게 명백하고 아무런 기피 사유가 없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신진우 부장이 직접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재배당 신청도 기각하고 그 다음에 기피 신청 들어오면 그것도 기각하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데까지 하십시오. 거기다가 이제 이거 조혜대 대법원장이 뭐 1년 더 주면 1년 더 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중요 부분을 상당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어느 정도 마무리해나면 또 주심 판사 둘이는 그들에게 남아있으니까 신부장하고 재판한 2명은 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판결도 상당히 신속하게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측의 그 새로 영입한 3명 중에 이장영 부장판사 이자가 주목해야 돼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자의 첫 작품이 재배당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저번에도 서울로 넘겨달라니까 서울로 넘겨달라고 대법원까지 가 서울 병합이 안 된다고 대법원까지 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디를 재배당해? 어디로? 말도 안 되는 거 저기 2개 부밖에 없는데 수원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저는 시간 끌기가 명백하고요. 따라서 이번에 것도 빨리 신속 기각하면 되고 10월 8일 그 다음 절차를 제가 예측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법조인들끼리 토론 많이 해봐서 이재명이가 왜 이런 짓을 할까? 재배당을 저번에 안 됐는데 그거는 신진우 판사를 기피 신청하려는 이게 그 깔기다. 미리 자락을 깔아놨는 앞으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기피 신청 하는지 안 하는지 하면 그것도 옛날하고 달리 바로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기각시켜버리고 재판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도와준다고 이건태 그게 말도 안 되게 뭐 공범자를 재판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다른 공범 사건에 제척,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을 하나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하면 앞으로 다른 공범 사건이 대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재판합니까? 시골에 판사 3-4명 있는 시골도 있는데 공범자 10명이 있으면 그 몇 놈 먼저 잡혀가고 재판하면 다른 공범자 재판 안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3심제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이런데 이건태 법안도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